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고 꼬일 때가 있듯이 운동도 마찬가지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부상이 발생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준비운동 생략, 지나친 고강도, 불량한 자세, 턱없이 부족한 회복시간, 성급한 마음가짐 등등. 그리고 부상의 거의 대부분이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발목과 같은 관절계 부상입니다. 아무래도 맨몸 운동은 주로 상지대를 많이 이용하니까 어깨, 팔꿈치, 손목 관절의 부상 빈도가 높은 편이죠.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언제부터인지 관절이 시큰시큰 거린다. 자세만 잡았는데도 순간 찌릿한 관절 통증 때문에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동작을 중단했다. 나중에는 어깨든 손목이든 조금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커졌다. 통증의 지속 시간이 너무 길고 잘 낫지도 않는다. 결국 운동은 못하고 병원을 다니게 됐다. 우리는 운동을 할 때 근육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결합 조직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 중 발생하는 관절 통증과 부상은 결합 조직의 손상 때문입니다. 이 결합 조직이 크게 손상되면 밀려오는 통증 때문에 힘을 쓰기는커녕 자세조차 잡을 수 없으며 치유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우선 결합 조직이 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결합 조직을 쉽게 말하면 결합작용을 하는 조직입니다. 뼈와 뼈를 연결하거나 조직이나 세포를 서로 엮어서 간격을 채우며 형태나 신체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합 조직은 운동을 할 때 저항을 하고 신체 관절이나 구조를 지지하며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수축으로 관절이 가동돼서 움직임이 발생되면 힘을 쓰며 움직이는 동안 신체 구조 및 관절이 무너지거나 틀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지하고 유지하고 버티도록 하는 게 결합 조직입니다. 이런 결합 조직은 건물을 세울 때 기본 뼈대를 마련하기 위해 빽빽히 채우는 철근과 같습니다. 근육은 건물 외벽에 콘크리트가 되겠죠. 그래서 건물의 뼈대가 부실하면 충격에도 쉽게 균열이 생기고 무너지는 것처럼 신체 내 결합 조직이 약하면 힘을 쓰다가 관절 통증으로 동작을 중단해야만 하고 결합 조직이 큰 손상을 당하면 힘을 쓰기도 전에 자세만 잡아도 통증이 밀려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친구놈들 중에 헬스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보다 근육이 더 큽니다. 하루는 제가 그 친구 앞에서 철봉 무반동 머슬업을 보여줬습니다. 그 친구는 신기해 보인다면서 무작정 따라하다가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동작을 중단하고 내려와야 했습니다. 왜 통증이 발생했을까요? 그 친구는 큰 근육을 가졌지만 머슬업을 하기엔 팔꿈치 결합 조직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무반동 머슬업은 팔꿈치의 개입이 굉장히 큰 운동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머슬업을 시도해서는 안 되고 머슬업과 관련된 운동을 통해서 팔꿈치 결합 조직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머슬업과 관련한 운동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슬업을 하면서 신체에 전해지는 강도를 팔꿈치 결합 조직이 견뎌낼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대로 진행하다가 더 큰 부상을 초래하므로 통증이란 신호를 보내서 동작을 중단하게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친구의 팔꿈치 관절은 머슬업을 하기엔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근육의 크기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헬스를 비하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저는 내가 하는 운동이 아닌 다른 운동을 근거 없이 비하하지 않으며 운동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운동을 하면 신체 조직은 저항을 합니다. 여기서 운동에 저항할 수 있도록 크게 관여하는 조직이 근육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결합 조직도 근육만큼이나 운동에 깊이 관여하며 운동에 저항하는 기여도가 상당히 큽니다. 결합 조직의 분류 체계는 다양하지만 이 중에서 운동에 저항하는 기여도가 높은 조직이 인대와 힘줄입니다. 인대와 관절낭만 해도 운동에 저항하는 기여도가 약 47%입니다. 따라서 결합 조직은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을 수축하면서 마음껏 힘쓰고 싶다면 그만큼 결합 조직도 강해야 관절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합 조직에 단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약하고 회복 시간이 느리다는 것입니다. 운동에 크게 관여하는 조직인 인대와 힘줄의 경우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습니다. 혈액에는 산소와 각종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죠. 그래서 손상을 당하면 근육보다 회복 시간이 오래 걸리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신체에 전해지는 자극이 큰 만큼 근육만 손상을 당하는 게 아니라 결합 조직도 손상을 당하는데 혈액 공급이 원활한 근육의 경우 잘 먹고 잘 쉬면 금세 회복되지만 결합 조직은 잘 먹고 잘 쉬어도 근육보다 느립니다. 인대나 건이 한 번 다치면 잘 낫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주기를 지키지 않고
적응기 없이 매번 강도를 높이거나 관절이 시큰시큰 거리는데도 쉬지도 않고 매일매일 운동을 하면서 관절을 과사용하면 결합 조직이 회복할 시간,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혹사시키는 것입니다. 아픈 곳을 때리고 또 때리는 거죠. 당연히 결합 조직이 이걸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육보다 회복이 느린 결합 조직에는 손상이 누적되고 누적돼서 관절이 시큰시큰거리거나 아니면 찌릿한 통증이 발생하다가 결국엔 어느 날 갑자기 관절의 심한 통증과 함께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운동은 물론이고 팔을 들어올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하죠. 이런 이유로 골절, 탈골, 인대 파열 등등 결합 조직의 부상 빈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결합 조직이 자극에 약하고 회복 시간이 느리다는 취약점이 있지만 회복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했을 때 잘 먹고 잘 쉬면 손상이 메워지고 초과 회복을 거치면서 더욱 강해지는 것처럼 결합 조직도 충분히 강해집니다. 충분한 휴식과 함께 적응기를 가지면서 한번 회복이 되면 그 전보다 더욱 끈끈하고 더욱 튼튼한 관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절로 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 중이라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오늘은 이 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부상을 당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상을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안 쉰다는 겁니다. 분명 스스로 관절이 시큰시큰거리고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쉬지를 않습니다. 왜일까요? 쉬면 그만큼 힘 빠지고 약해지면 어쩌나 하는 쓸데없는 걱정 때문이죠. 시큰시큰거리고 찌릿거리는 관절 통증 참으면서 쉬지도 않고 꾸역꾸역 운동하니까 몸이 더 좋아졌습니까? 전보다 힘이 더 좋아졌습니까? 실력이 더 좋아지던가요? 오히려 더 무겁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운동이 좋아서 하고 싶어서 했는데 언제부터인지 하기 싫은 숙제 억지로 하듯이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로 쉰다고 약해질까요? 그렇게 운동을 해서 살림살이 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선 딱 일주일만 쉬시길 바랍니다. 관절의 불편함과 통증이 싹 가시고 몸이 더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2012년에 한참 재밌게 시청했던 신들의 만찬이라는 드라마 속 주옥 같은 명대사를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시골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빨라. 천천히 가. 그래야 안 다쳐.